아직 나스닥 붙어있는 이유가 옆에 뭡니까? 버티다 보면 뭐라도 챙길 게 생길 것 같나? 차라리 나한테 와요. 나스닥에서 떨어져만 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챙겨줄게. 나 많이 참고 있으니까 그냥 가라. 잠깐만입니다. 더 시전입니다. 금요일장은 목요일장의 상승분을 완전히 반납을 하고 추가적인 하락까지 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저께 맞고 어제는 또 틀린 거죠. 또는 그저께는 틀렸는데 어제는 맞은 거죠. 횡보의 장에서 이제는 조정의 장이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고 있는 일요일 현재 이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발사, 드론을 격추했고요. 이란, 이스라엘의 보복을 감행. 제가 주식과 경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어렸을 때는 그래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국의 우방국이니까 그냥 막연하게 미국과 이스라엘을 응원했습니다. 왠지 착한 놈일 것 같아서요. 그런데 경제와 주식을 공부하고 세계 정세를 관심을 갖고 느낀 건데 그냥 다 나쁜 놈이에요. 전부 나쁜 놈이더라고요. 전쟁도 무기를 팔아야 하는 미국이 의도한 걸 수도 있고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 누군가의 모의 작당으로 일어난 걸 수도 있고요. 제일 피해보는 사람들은 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젊은 청년들이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보복과 공격을 결정할 수 있는 윗대가리들, 그 새끼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하여튼 뭐 전쟁은 안 되고요. 전쟁은 증시에는 확실하게 악재는 맞습니다. 공포지수 46이고요. 오늘은 공포지수 타임라인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 이쯤이었죠. 공포지수는 66, 그 다음 55까지 떨어지고 55 뉴트럴, 49 뉴트럴, 44 바로 3일 만에 그리드에서 3일 만에 공포지수 피어로 도달하였습니다. 현재 어떠죠? 그리드 1, 2, 3 내일 월요일에 미국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바로 공포지수 피어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형국이죠. 약간의 데자뷰 같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포지수 피어 첫날은 일단 놓아줍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공포지수가 정말 한 40까지 깨질 것 같다. 그러면은 약간의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어떡하냐? 장이 좋아져서 공포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공포지수가 최근 공포지수인 41을 아래로 돌파할 시 또 사는 겁니다. 33에서 또 사는 거죠. 그 다음날에 공포지수가 올랐어. 안 사는 거죠. 그 다음날에 공포지수가 또 찾아주면 갱신하죠. 또 미친놈처럼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포지수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매수를 하고요. 그런데 증시라는 것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으므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것 같은 순간보다 더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최저점을 갱신할 때만 사는 겁니다. 끝까지 사는 거죠. 어차피 나스닥은 언젠가는 다시 올라가니까요.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이 심화된다고 하면 굉장히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들 현금 비중을 아끼고 이 긴 싸움에서 더 시저와 함께 이겨보도록 하시죠. 익스트림 피어, 바이, 뉴트럴, 홀드, 익스트림 그리드, 셀, 뉴트럴, 홀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상승장에서 찾아왔던 단기 하락장 어느 상승기에서나 지수 10% 정도의 단기 하락장은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에서 잡죠. 하지만 더 시즌은 다릅니다. 보여드릴게요. 나스닥 QQQ 차트 주봉입니다. 일단 월요일에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는 굉장히 평온한 흐름이에요. 아주 평온한 흐름. 주말에 전쟁이 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하지만 4월 2주차는 0.5%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포지수 매매법, 매수의 방법 참고하시고요. 공포지수 매매법, 매도의 방법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의 매도 타이밍 참고하시고요. 주식의 매수 타이밍 참고하십시오. 그냥 전부 다 알려드린 겁니다. 나스닥 1베이지스 QQQ 차트 주봉 희망회로 시간은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좀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사의 주간 동향 4월 10일 일간 순매수 롱에 상당히 조금 한 박자 빠르게 몰빵을 하고 있고요. 골드 트러스트 몰빵을 하고 있고요. 코닐에도 많이 샀네요. 전부 다 내렸죠. 일간 순매수는 장중에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일간 순매수를 보시고 만약에 단타를 하시려면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간 순매수 역시나 속슬과 테슬라, 월간 순매수 테슬라, 속슬, TMF까지 여전히 많이 사는 종목은 정해져 있죠. 다음 주 주일주입니다. 다음 주에는 뭐 특별하게 일정 자체는 뭐 없습니다. 유럽 3월 CPI와 4월 17일에 미국 옵션 만기일이고요. 다음 주는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되죠. 먼저 월요일에는 골드만삭스, 찰스슈와 은행주죠. 수요일에 ASML, 속슬의 주요 구성 종목, 그리고 목요일에 속슬과 TQQQ의 주요 구성 종목인 TSMC,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본격적인 조정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그 하락분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면 실적 발표는 그냥 기술적 반등용으로 쓰고
다시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드클 옵션 0.83 강세장은 끝났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0.80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강세장이 유지가 되는 거죠. 피하고요.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네요. WTI 국제유가 올랐다가 약간 내려오는 모습. 하지만 다시 오르겠죠. 골드와 실버가 최근 굉장히 이슈잖아요. 골드와 실버가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랐었어요. 뚫고 올랐었죠. 금요일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골드와 실버가 이왕 오를 거면은 끝까지 오르고 피날레를 한번 보여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당일에 들어오는 모습 좋지 않아요. 조정이 올 거면은 짧고 굵게 오는 게 좋은데 이렇게 되면 월요일에 다시 골드와 실버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골드와 실버가 오르면 뭐 국장이나 위장이나 돈이 골드와 실버, 해지 종목들로 몰리기 때문에 증시에는 호재라고 볼 수는 없죠. US100, CFD, 나스닥, 지수 차트 1번입니다. 여전히 긴 횡보를 끝내고 마지막 페이크를 보여주고 다시 내리는 모습. 이제는 파란색 선을 이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생각보다 금요일에 잘 버텨줬네요. 하지만 21선, 이 21선을 이탈했다는 것은 명확히 좋지 않은 신호. TQQQ. TQQQ도 나름대로 잘 버텨준 거죠. 마지노선 파란색 선 그어들고요. 속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내린 모습. 엄청나게 내린 모습이죠. 두 번째 상승 추세선 마지노선까지 왔고요. 모든 종목들이 현재 다 이렇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다 마지노선까지 내리더라고요. 불주는 뭐 다시 적군으로 벼모하는 모습. 불주 적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생각보다는 잘 버텨줬네요. 이 검정색 선이 장기 삼각 수렴의 중앙선이에요. 이 검정색 선이요. 그 어떤 유튜버도 이 검정색 선을 그은 사람은 없죠. 왜냐면 그냥 제가 맘대로 그었기 때문에 검정색 선은 추세선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장기 삼각수렴의 중간선 그어드렸죠. 제가 이쯤에서 말씀드렸죠. 테슬라를 단타를 치기 위한 좋은 구간에 돌입했다. 이 검정색 선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면 돼요. 그게 단타라는 거죠. 여기서 사고 팔고 여기서 사고 팔고 여기서 사고 팔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다시 네이트를 사고 올라오면 팔고 계속 하면 돼요. 근데 뭐 굉장히 피로하고 퍼센트율도 상당히 얼마 안 되진 않겠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여전히 횡보하는 모습. 숏의 보조지표. 일단 속스 S나 SQQ나 매우 불안한 국제 정세에 따라서 스토캐스틱 슬로우 과매수권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미국 주식 롱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보는 거죠. 가능하면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숏이 스토캐스틱 과매수권을 형성하고 나스닥이 더 조정을 받고 공포지수도 더 내려갔을 경우에 그때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 거죠. 기금전세 일간 ETF 순매수에는 롱이 1이고 그래도 속스 S가 3이네요. 원웨이 롱이라면은 매우 좋지가 않으나 다행인 것은 키움전사들이 숏도 사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72고요. 코인베이스 2배.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항이 오면은 선택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대응하셨길 바라겠습니다. MSTR 힘이 없는 모습.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상승하면 알트코인은 대폭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하락 중인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상승 중이잖아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대폭락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어느덧 마지노선까지 한번 찍고 약간의 반등을 해줬네요. 굉장히 큰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하락을 해서 장기 상승 추세 파란색 선 여기까지도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내릴 수가 있는데 여기를 깨고 내린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끝난 거죠. 끝난 거라고요. 무지성으로 어코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차트는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죠. 모든 상승 추세가 끝나는 거예요. 이 상승 추세가 깨지면요.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가 깨진 거고요. 비트코인이 이 파란색 선을 깨는 그 현상이 이더리움에 나왔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마지노선은 또 한 번 존재하는 모습. 일단 일봉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급격하게 드라마틱한 V자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더리움 홀딩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코인은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코인에 들어간 시드가 나스닥에 들어간 시드보다 상당히 작았어요. 결국 코인이 조정이 시작되거나 만약에 추세가 깨진다고 하면 끝까지 정말 바닥까지 가는 게 코인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시드의 큰 비중은 나스닥에, 약간의 작은 시드는 코인과 국장에 배치를 하여서 그 시드를 운용하시고 너무 치우치지 않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더 시죠. 멤버십, 장교와 UDT 방에서는 항상 주식도 주식이고 차트도 차트지만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주식은 올라야 돈을 버는 건 맞는데 얼마나 비중 조절을 잘해서 매수 매도를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떠나고 있을 때 용기를 내서 조만간 저는 매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의 매수 매도 포지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언제나 큰 조정을 견디면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물량들은
모두 양전이 되었던 게 미국 주식입니다. 롱은 길기 때문입니다. 숏은 짧고요. 롱은 쭉 길고 숏은 짧다. 롱은 길고 숏은 짧다. 마지막은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3류 인생은 울어버린다. 2류 인생은 입술을 깨문다. 그러나 1류 인생은 우는다. 새로운 도전에 성공의 기회가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의지는 고난보다 강하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